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 해저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입니다. 깊이는 수면 아래 약 11km에 이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리아나 해구에 서식하는 기묘한 생물체들 중 이미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메니기스. 이 생물은 진화의 과정에서 얻어진 매우 독특한 특성 덕분에 아주 희미한 불빛만으로도 주변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길이 10에서 15cm의 기묘한 물고기로 커다란 머리 부분은 투명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는 무색에 가까운 액체로 채워져 있어 머리의 구조를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데메니기스라는 이름은 특이한 눈 모양에서 유래되었어요. 원주형의 큰 눈이 머리 내부에 또렷하게 비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밝은 녹색의 눈은 여러 곳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앞은 물론 위쪽도 볼 수 있고요. 짙은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데메니기스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급격한 기압의 변화에 의해 머리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이 파열되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마귀상어. 마귀상어 또는 고블린 상어라고 불리는데 이 또한 독특한 외모로 인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상어의 얼굴 끝에는 긴 부리 같은 돌기가 있고 긴 턱은 앞으로 내밀 수도 있습니다. 핑크빛에 가까운 색조 또한 독특하고 반투명한 피부로 인해 혈관이 비쳐 보일 정도입니다. 포획된 개체 중 가장 큰 것은 몸 길이 약 4m, 무게는 210kg이나 되는데요. 다행히도 연안에서 이런 상어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상어는 수심 900m 이상인 곳에서만 서식하고 있고 나이가 많고 큰 개체일수록 더 깊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무서운 상어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도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포획되어 물가로 끌어올린 개체는 단 45마리 뿐입니다. 거미 불가사리. 해저에 사는 이 극피 동물의 이름은 해저를 기어오를 때 거미처럼 사지를 구부리는 독특한 움직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거미 불가사리는 수심 8,000m의 해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지를 구부려 바닥을 기거나 해저에 묻혀 있기도 합니다. 움직일 때는 두 쌍의 팔을 앞으로 내민 뒤 그것을 다시 재빠르게 뒤로 접어 구부리면서 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냥감을 잡을 때 거미 불가사리는 팔을 거의 수직으로 쭉 뻗어 위로 들어 올리고요. 갈라져 있는 몇 개의 팔로 지렁이나 갑각류, 해파리, 플랑크톤 등 작은 생물들을 사냥합니다. 거미 불가사리의 사지는 뛰어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지만 몸통에서 뻗어나온 모든 팔을 잘라버리면 죽는다고 하네요. 엘퉁이. 거대한 치아, 무서운 얼굴, 비늘이 없는 미끈미끈한 피부.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모습인데요. 엘퉁이는 수심 4,500m에 빛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해저 깊은 곳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15cm의 작은 몸 안에는 다른 생물과 교류를 하거나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발광기관이 있습니다. 촉각의 끝에 도톰하게 빛나는 곳이 있는데 작은 물고기는 이것을 사냥감이라고 착각하여 엘퉁이의 커다란 입속으로 스스로 뛰어듭니다. 이과에 속하는 어류 중에는 심해생물에서는 보기 드물게 빨간색으로 빛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사냥감을 공격하기 전에 비추는 것이 아닐지 추측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냥감을 사냥할 때는 입이 크게 벌어지고 큰 이빨에 방해되지 않도록 머리를 위쪽이나 뒤로 돌려놓습니다. 이것은 많은 뼈가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랍니다. 아래턱은 앞이나 아래로 돌출되어 있는데 이때 아래턱과 위턱 사이의 각도는 100에서 110도까지 넓어집니다. 심장과 그 부근으로 뻗어있는 굵은 혈관들은 반대로 뒤로 옮겨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사냥감과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거대한 이빨로 꽉 잡은 먹잇감은 턱을 다둔 뒤 목에서 식도로 밀어줍니다. 아귀.
수심 약 2에서 3km 부근에서 서식하며 엘퉁이와 같은 방법인 빛나는 연등 같은 것을 사용하여 사냥감을 유인해 먹이를 잡습니다. 다만 아귀의 경우 낚싯대 모양의 촉수가 이마에서 뻗어 있는 데다 발광의 빈도와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여 이에 따른 효과까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아귀의 암컷은 길이 20cm가 조금 못 되는 크기이며 수컷은 불과 2.5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가인 아귀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식도가 입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너무 큰 사냥감은 넘길 수가 없답니다. 하지만 이빨이 방해가 되는 바람에 잡은 물고기를 뱉지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잘못 잡은 사냥감이 아귀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번식 방식도 매우 특이한데요. 수컷이 암컷에게 딱 달라붙어 글자 그대로 일체화가 되며 수컷의 지느러미와 치아, 눈, 일부 내장은 녹아 없어지고 정자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자를 사용하여 암컷은 적절한 시기에 알을 낳습니다. 덤보 문어. 이는 아기 코끼리 덤보를 닮은 아주 특이한 문어로 몸체는 20cm 정도로 크지 않고 수심 5,000m 해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명한 만화 캐릭터인 코끼리 담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문어에는 배를 젓는 노처럼 생긴 긴 지느러미가 한 쌍 있는데 이것이 마치 귀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촉수는 엄브렐라라고 불리는 길고 얇은 막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 막이 지느러미와 함께 그들이 움직일 때 주된 추진력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덤보 문어는 해파리처럼 엄브렐라 아래에서 물을 밀어내며 헤엄칩니다. 작은 몸집과는 달리 이 문어는 아주 무서운 육식동물인데요. 다른 대부분의 두 종류처럼 부리 같은 턱으로 먹이를 으깨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나 갑각류도 통째로 삼켜버린다고 하네요. 만원경 문어. 이것은 만원경 형태의 눈을 가진 세계에서 유일한 문어입니다. 체장 9cm의 이 문어는 심해에 사는 플랑크톤을 먹으며 비교적 여유롭게 살아가죠. 몸은 거의 투명하고 8개의 다리는 거미줄 같은 아주 가는 실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어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눈이에요. 이들의 눈은 단순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작은 망원경처럼 길쭉한 형태이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시각기관 덕분에 이 문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바다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문어들과는 달리 만원경 문어는 수평면이 아닌 수직으로 이동하며 수심 약 2,000m까지 내려갑니다. 벤소코돈 해파리. 이는 아주 특이한 해파리인데요. 바다 표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는 해파리와는 달리 벤소코돈은 해저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수심 800m 이상의 심해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생물은 1,500개나 되는 길고 가느다란 촉수가 주위 전체에 뻗어 있으며 지름 23cm의 붉은 UFO 같은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촉수가 심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해파리는 작은 갑각류나 단세포 생물을 주로 먹습니다. 벤소코돈의 먹이가 되는 생물은 발광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양생물학자들은 그들의 붉은색이 이 빛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벤소코돈이 다른 해파리처럼 투명했다면 더 큰 육식동물에게 쉽게 발견되었겠죠. 도끼고기. 가느다란 꼬리를 따라 펼쳐진 몸체는 도끼 모양과 닮은 독특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심 약 2km인 곳에서도 목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수심 300에서 500m까지도 헤엄쳐 갈 수 있습니다. 몸통은 매우 납작하고 은빛 비늘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성장을 해도 크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체장이 불과 5cm인 것도 있는데요. 다른 심해어와 마찬가지로 도끼고기에게도 발광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고기와의 다른 점은 도끼고기는 사냥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닌 위장을 위해 발광기관을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발광기관은 복부에 있는데 이 빛은 심해에서 들어오는 태양광을 받아 도끼고기의 실루엣을 흐릿하게 만들어줍니다.
빛의 강도는 수면 부근의 밝기를 눈으로 감시하며 그에 따라 조절하고 있고요. 이들은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세닥스. 이는 장세류인 해생지렁이와 비슷한 생물입니다. 수심 4,000m의 심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라틴어로 뼈를 갉아먹는 자라는 의미인데 그야말로 딱 맞아떨어지는 이름입니다. 오세닥스는 실제로 죽은 해양생물, 특히 고래뼈를 먹이로 삼고 있는데 산을 분비하여 뼈의 바깥 부분을 부식시킴으로써 뼈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단백질과 지방분을 분해하여 오세닥스의 먹이를 만들어줍니다. 암컷은 몸 길이 5에서 7cm까지 자랄 수 있지만 수컷은 겨우 수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컷은 자신의 몸에 수컷을 대량으로 모아 알을 낳는데 이들은 매일 수백 개씩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화한 기술 덕분에 마리아나 해구에 존재하는 미지의 심해를 엿볼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도 이 장소는 여전히 지구에서 수수께끼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은 지금은 아득한 우주처럼 도달하기 힘든 심해에서 비밀스럽게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비밀을 밝혀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